네, 새 랠리가 이제 까치 랠리까지 이어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하루 만에 꺾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쉬어갈 때가 되기는 했죠. 두 프로들이 해석하는 오늘 시장의 하락 움직임, 그 안에 기회까지 조명해 보겠습니다. 임순재 루코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임 대표님, 애플 때문인가요? 나스닥 조정의 빌미를 찾은 시장이 나스닥 1%의 하락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1에서 2%까지 지수가 2610선까지 한 걸음에 한 60포인트가 어제 대비 빠졌습니다. 추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요? 아직 추세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11월 달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을 받았었던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네. 11월 달 이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8% 가까이 상승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상승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올랐었던 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완화 등과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해가 바뀌면서 과연 그런 이제 인식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나오면서 전일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은 같은 측면에서도 봐도 일단 작년 폐장 이래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분히 윈도우 드레싱에 따른 그런 이제 상승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일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전일도 좋은 이제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일 좀 더 낙폭을 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장 초반 이후에 지금 현선물 동시에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 같은 경우 1조 5천억 이상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번 주에는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졸트 보고서가 이제 나올 거고요.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런 보고서에 따라서 변동성을 다시 좀 키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태형건설의 그 채권단 이제 그 설명회가 3시서부터 지금 실시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과연 회사가 어떠한 자구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태형건설로 해서 차차에 돌풍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 수 있느냐라는 걸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일 만한 악재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워낙 상단이 뚫리면서 강하게 갔기 때문에 하단을 흔들릴 만한 리스크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미국이 정말 침체 없는 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느냐, 이게 너무 과도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됐잖아요. 그 부분 보자 하셨고요. PF 관련해서도 지금 아직 뉴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3시부터 채권단 회의 있거든요. 자구안 관련해서 이 반응까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상한가는 태형건설 풀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어제 사실 조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라는 임 대표님의 이야기를 받아서 차 의원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금투세 폐지라든지 소액 주주들이 환호할 만한 정책 모멘텀이 어제 나왔습니다. 물론 정책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발언이어서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효과가 하루 만에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아니면 총선까지 이런 정책 모멘텀이 시장을 견인할 만한 힘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 말미에 말씀하신 총선 전까지 우리가 4월 10일 날이 총선입니다. 네. 불과 이제 한 두어 달밖에, 세 달 남았네요. 4월 10일이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투세 폐지가 이제 이게 당장 시장에 있어서 환호성을 지를 만한 요소, 그러니까 하루짜리로 저는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도 어제 여기서 방송하면서 저희 이제 MTN에서 창밖을 보면 이제 거래소가 보이는데 거래소에 대통령 어제 가시는 거를 차로 봤어요. 창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이제 거래소를 방문하셔서 개장배를 울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증시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갖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대통령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보면 다양한 이제
그 주주 친화적인 그 정보 스탠스가 나오고 있죠. 공매도 금지라든지 아니면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라든지 우리가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번에 금투세 문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선거 전까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논외로 치고 일단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의 수건 사업들이 좀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멘텀은 오히려 하락장에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보다는 상승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하락이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되느냐는 아직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임수재 대표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일단 그 대신 장이 올라갈 때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라면 더 상승 기운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총선 때까지는 총선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정치 테마주도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단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모멘텀 플레이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분위기를 좀 북돋우는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저는 여전히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인데요. 그러면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임 대표님 간밤에 애플을 필두로 한 나스닥 지수가 1% 빠지면서 사실 3대 지수 안에서 나스닥의 흔들림이 유독 크지 않았습니까?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가깝게 빠졌습니다. 여기도 추세 하락 아닌 건지 반도체 급브레이크 걸렸다 이런 해석들도 앞서 브리핑에서 애플에 대한 바클레이즈의 이런 혹평 더불어서 네덜란드의 ASML 장비 이제 대중국 수출 통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닌지요? 일단 뭐 방금 나왔었던 얘기들은 전부 다 네. 이전서부터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아, 원래 있던 악재지 원래 새로운 건 그렇죠. 아니다. 새롭게 나온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ASML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대중국 그 반도체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예. 차원에서 뭐 당연히 그런 문제가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판매 둔화에 대한 부분은 뭐 작년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뭐 일단 어떻게 뭐 큰 조정을 보였지만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작년 한 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출회가 되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투자 관련돼서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내야 될 그런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을 올해로 이연시켰었던 하면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매도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게 사실입니다. 이런 AI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투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뭐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뭐 서버 등에 대한 반도체 수요 증가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올해 내에 계속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XL은 오늘 장중에 괜찮더라고요. 네, 애프터에서도 그렇죠. 이수연 앵커 이야기를 해줬는데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 쪽으로는 기관 수급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매수로. 근데 이제 CXL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다. 좀 먼 미래죠. 그렇죠. 향후.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크려면 2025년이나 2026년부터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조정받은 반도체 쪽에서는 그러면 사야 된다라고 보신 쪽이 있었어요. 보면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기관의 또 매도는 있었거든요. 지금 이쪽 기회라고 보시는지 HBM, CXL, 정통 바이오 반도체까지 지금 매수 기회예요? 지금보다는 조금 지나서 아마 네. 조금 조정을 더 보이면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게 네. 완전히 뭐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어느 정도 그동안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엔 조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신다면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종목도 있으세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동진세미캠 쪽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게요. 바클레이즈에서 애플에 대한 이 혹평 원래 있던 이야기라고는 하는데 사실 스마트폰 업황이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살아날 거라고 봤는데 소비 쪽이 좋지가 않나 봐요. 오늘 LG노텍 BH 너무 빠지던데요. 이쪽
신중하게 계속 봐야 될까요? 예, 조금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휴대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기대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뭐 진작에 뭐 좀 접으셔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이 나오면 관심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휴대폰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뭐 솔직한 얘기, 물론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신작 모델명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진짜 뭐 15인지 13인지 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식시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특별히 이쪽에 이제 트렌드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과연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들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비근한 예로 제 아들은 전부 다 애플 걸 씁니다. 노트북부터 태블릿까지. 근데 이번에 휴대폰을 바꿀 때가 됐어요. 근데 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신작이 나오면 구작이 더 싸지니까 오히려 구작을 사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제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휴대폰과 관련된. 근데 애플에 대해서는 저는 그 애플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애플이 과제를 떠안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제는 뭐냐? 이제 이 휴대폰과 그 생태계를 통해서 나타났었던 영업이익률을 새로운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뛰어난 회사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쪽으로 갈 것인지 새로운 모멘텀을 이제는 투자자들이 바란다. 더 이상 휴대폰이 새로운 것을 나온다라든지 애플 그 생태계가 영원히 생태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요구한 것처럼 기존의 생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이 이제 애플의 숙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에 대한 기대가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비전 프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폼팩터의 혁신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 마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쪽의 비용 절감을 통한 새로운 이 실적 모멘텀이 나오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일단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제약바이오 주인공 섹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도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장 초반부터도 분위기 괜찮았었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HK 이노엔, SK 바이오팜, 한미약품 등등 좋았는데 지금 다음 주에 당장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인지 거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살짝 시장과 함께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 대표님, 이 이벤트 전후로 해서 지금 전략 수정 필요한가요? 뭐 일단 이런 큰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면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소문에 사고 그다음에 뉴스에 파는 그런 전략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한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무시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뭐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올라가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JP 이제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이 비교적 강한 그런 이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기대감이 뭐 상존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큰 이제 딜이 있었던 그런 이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를 보면 ADC 이제 항체 약물 적합 이제 항암 치료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이들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인공도 궁금합니다. 워낙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차 의원님. 다음에 위원님께 질문 드릴 텐데 비만, 당뇨, 뭐 알츠하이머도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지난달에는 레고캠 바이오 중심으로 ADC 여기 주인공이었고요. 첨생법 이야기도 있고 어제는 바이오시밀러 중심이었고 그 다음 타자 누구라고 보세요?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네, 이게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준점을 잡고 그 대신 가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올랐으니까 다음에 안 오른 것 중에서 무엇을 올라가는 것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중에 하나를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기준점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점 무엇이냐면 올해는 대형주 기술 수출 위주로 보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형주.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유한양행이라든지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온 레고캠 바이오도 지금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레고캠 바이오는 저는 연말쯤에 충분히
매수 관점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12일 날 이벤트 드리븐이 끝나면 조금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은 조금 잦아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뭐가 올라가겠냐? 한미약품이라든지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 특히 저는 올해 많은 기업들이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올 하반기에는 기술 수출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지금 이제 신약에 대한 과실을 저는 거두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어제 이제 키움증권에서 12월 초에 업계에 계신 분들을 설문조사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2월 초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업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증권업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올해부터 26년까지는 예. 제약바이오가 많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뭔가 과실을 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다라면 예. 저는 이제부터 긴 호흡으로 제약바이오를 보자. 그 대신 대형주 위주의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가 또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버틸 재간이 됩니다. 그런 측면까지 같이 아울러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임 대표님, 셀트리온이 오늘 쉬어갔는데 제약입니다. 신고가 또 나왔어요. 어제 이제 다케다 제약, 아시아태평양 사업권 팔고 그 자금 제약 인수할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고바이오랩도 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약 더 갈까요? 일단은 뭐 셀트리온 뭐 그룹이 이제 통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12일 날 이제 또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아마 물량 부담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합병에 관련된 논의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셀트리온에서 지금 뭐 합병을 하겠다라는 게 좀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제약하고 이제 셀트리온하고 합병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가다라고 보면 셀트리온 제약을 좀 더 올리는 게 셀트리온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나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조금 뭐 과평가돼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 넘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또 좋은 기회를 잡는 종목들 담아두시면서 올해 성과가 나길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2% 보내드릴게요. 임순재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